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한송 끝장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의 임선정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전체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한 10강 정도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갖고 계시는 교재 3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포인트 6, 즉 6번에 보면 등록 등의 결격 사유다라는 부분이 써 있는데요. 자, 오늘 그 부분은 아마 1강으로 여러분들하고 찾아뵈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결격 사유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결격 사유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이 결격 사유를 따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결격 사유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등록의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종사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격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원칙적으로 딸 수는 있어요.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빼고요. 그러면 나머지의 경우, 즉 결격 사유가 우리 법에 12가지가 있는데요. 자, 12가지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등록 요건, 즉 개설 등록을 못하고, 또 하나가 종사 요건, 중개업의 종사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이 결격 사유와 관련된 부분은 매년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37페이지에 보면 의의와 효과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가 의의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중개업에 종사할 자격이 없는 사유를 말한다 라고 써 있죠. 자, 그러면서 밑에 이제 효과를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에 기억번을 보시게 되면 개설 등록의 신청이 제한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등록의 요건이다, 그런 얘기고요. 니은에 보면 중개업의 종사가 제한된다. 그게 바로 종사 요건입니다. 그래서 결격사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시험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중개업의 종사나 등록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결격사유의 유형들이 좀 있을 텐데 그 결격사유 유형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내용으로 보는 게 바로 미성년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는 대로 첫 번째 미성년자 나와 있죠.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19세가 넘어야지 결격사유가 해소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낼 때 이 미성년자와 관련된 부분은 뭐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해야 줘야 된다,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이 미성년자가 그 결격사유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고요? 시간의 경과.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과 관련된 부분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바로 종료 심판이죠. 그래서 피성년, 피한정, 종료 심판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결격사유를 벗어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파산선고입니다. 자, 파산선고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파산선고는 법원에 의해서 복권결정 처분이 있잖아요. 따라서 복권결정 처분을 받게 되면 결격사유를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파산선고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렇게 사기 파산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10년이 경과하게 되면요, 복권받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게 시험에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복권결정 처분 신청을 해놓는 게 아닙니다. 처분까지 받으면 결격사유를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도 여러분 보게 되면 그 밑에 이렇게 플러스 표시되어 있죠. 채무를 변제한 다음에 복권 결정을 신청하여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신청이 아니라 처분을 받아야지만 벗어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가 바로 근고 이상의 실형이다 라고 쓸 수 있는데, 자, 거기 한번 보시면 근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이 종료되는 걸로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해서, 자,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의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집행이 종료, 그 다음에 집행이 면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료하고 면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짧게 딱딱 정리해보면 이 종료와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 두 가지를 적어보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만기석방이라든지 가석방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고요. 면제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바로 특별사면입니다. 자,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물론 여러분들 그 면제에는 특별사면 말고도 뭐 법률의 변경, 시효의 완성 등등등등이 있는데요. 시험에는 딱 요 세 가지들을 갖고 냅니다. 그래서 우리 만기 석방의 경우에는 석방된 날로부터
플러스 3년이 지나면 결격사유를 벗어나요. 그리고 우리 가석방의 경우에는 잔형기 있죠. 잔형기로부터 플러스 3년이 지나게 되면 결격사유를 벗어납니다. 자, 그리고 특별사면 있죠. 특별사면은 사면일로부터 플러스 3년이 지나게 되면 결격사유를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요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출제했던 게 요 가석방이 있죠. 가석방은 요 위에는 만기 석방은 석방이니까 석방일이 맞지만 밑에 가석방은 석방이란 말을 써도 잔형기 를 지나야지, 잔형기로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를 벗어난다는 게 그동안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5번째가 집행유예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집행유예에 대해서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들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행유예는 자,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시켜주는 제도가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즉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받았지만 감옥에 안 가는 제도를 우리가 집행유예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즉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감옥에 안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 가는 경우에는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야 결격사유를 벗어나게 되는데요. 이거는 감옥에 가지 않기 때문에 더하기 3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에 집행유예를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집행유예를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라면 지금 요 받은 2년 있죠? 요것만 지나게 되면 결격사유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집행유예를 4년 받았다. 4년이 지나면 돼요. 집행유예를 5년 받았다. 5년이 지나면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 본인이 집행유예 받은 기간 있죠? 그것만 벗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짧게 표현해서 요 표현을 유예기간 만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5번에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이렇게 써 있죠. 그 자리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3년이 지나야 벗어난다 라고 써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낼 때 짧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째 내용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갖고 있는 교재 3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째와 관련된 거는 바로 자격 취소예요. 그래서 자격이 취소되면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벗어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하나 딱 포인트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결격 사유가 1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요 6번 있죠? 얘만큼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있죠? 못 봅니다. 그리고 중개업에 등록도 못하고 종사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자격 취소 후 3년만큼만 시험을 못 봐요. 그리고 나머지 요거를 뺀 11가지가 이제 쭉 나오는데 그 11가지들은 다 시험 봐서 자격증은 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들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이나 종사는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6번이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근데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알아두시고요. 거기 밑에도 여러분들 플러스 표시에 돼 있잖아요.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3년 동안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건 6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해당돼도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격증 딸 수 있어요. 하지만 등록이나 종사를 못한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7번째가 바로 자격정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자격정지는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에서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우리 그 공인중개사법상에서 정지자가 붙는 처분이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업무정지, 하나는 자격정지입니다. 근데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고요.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결격사유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다 보면요, 개혁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 등에 들어가는 속뜻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 사원 요런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즉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 다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에 등자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배우고 있는 바로 결격사유. 자, 저 뒤에 가서 나오게는 금지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지행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밀준수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소공이 보조원 다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제가 수업 시간에 3인방 이래갖고 결격금지 비밀, 결격금지 비밀 이런 식으로 암기를 많이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이중 소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거래사고 예방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등자 들어가는 우리 중개사법에 있는 내용 싹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1강 때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여기 결격사유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잘 정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8번째 걸로 내려가 보게 되겠습니다. 자, 8번째 내용인데요. 자, 8번째 내용은 지금 보는 대로 등록 취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이 취소되면 3년이 경과돼야지 결격사유를 벗어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우리 최근에도 우리 중개사법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등록 취소는 되는데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자, 요거를 좀 외울 수 있도록 팁을 드리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등록이 취소되지만 3년이 적용 안 되죠. 따라서 3년이 적용 안 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세 가지가 뭐냐? 자, 세 가지가 첫 번째가 개인일 때는 사망, 법인일 때는 해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등록기준 미달입니다. 자,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요 결격사유인데 우리 법의 결격사유 12가지 중에서 7개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7개를 외우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자, 여러분들 축구협회 있죠? 자, 전 세계적인 축구협회 피파, 그쵸? 금집, 자벌, 그 다음에 2월 요렇게 외우면 돼요. 자, 요거를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P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피성년 피한정, 파산 선고 받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종료 면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 자, 요거는 자격 취소, 벌, 이 법으로 300 벌금. 그 다음에 결격에 해당되면 2월 이내 해소해라. 그래서 축구협회인 피파에서 금집, 자, 비읍을 빼면 금지가 되죠. 금집, 약물을 먹은 선수에게 자벌, 자체적으로 벌을 내렸다. 뭐냐? 2개월 출장 정지의 벌을 내렸다. 이런 것들은 3년을 적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 자, 동그라미 1번의 원칙에는 등록이 취소되면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를 벗어난다. 맞아요. 그런데 그 밑에 2번에 다음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의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기억번에 사망 해산, 니은번에 등록기준 미달, 세 번째가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중에서도 요게 바로 7개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요거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최근에 여기서 최근 시험에 나왔던 게 요 해산 있죠? 요게 최근 시험에서 한 2번 정도 출제를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째 내용을 한번 가볼까요? 자, 9번째는 다음 페이지 4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9번째 보면 업무정지. 자, 미리 적어놓고 할까요? 자, 10번째도 업무정지의 경우로 나오게 되는데, 아니 왜 업무정지가 2개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자, 9번째에 있는 업무정지는 개인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10번째에 있는 업무정지는 법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행 공인중개사법의 업무정지는 맥시멈이 6개월입니다. 2분의 1을 가중해도 6개월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업무정지 석 달 받았다 그러면 석 달 동안은 결격사유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은 영업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업무정지 법인도 똑같아요. 6개월 범위에 내려지는데, 자, 여기서 하나 제가 포인트를 좀 찝어 드릴까요? 자, 거기 10번을 한번 보시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거기 잘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발생한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랍니다. 즉 거기서 포인트로 잘 찍어 두실 거는 발생할 당시입니까? 받을 당시입니까?
따라서 발생한 당시죠. 자, 따라서 발생한 당시지 바로 받을 당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 발생이라는 포인트를 딱 두십시오. 그래서 발생할 당시에 사원 임원이지 받을 당시가 아니니까 요런 거 갖고 24회 때부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장난을 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째 요것도 잘 나옵니다. 자, 11번째. 자, 거기 잘 보시면 11번째 포인트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을 제가 2법이라고 적겠습니다. 따라서 2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2법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대로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많이 이렇게 출제를 했냐면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이죠. 근데 제일 대표적으로 장난치는 부분이 도로교통법. 이게 제일 많이 출제했어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에서 벌금 300을 받았다. 이 사람은 결격사유냐 아니냐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도로교통법은 이 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이 도로교통법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형법을 위반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위반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농지법을 위반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얼마든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문제의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번째는 자, 결격사에 해당되는 법인의 임원 사원이 있죠. 그럼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2달 안에 해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해소하라는 얘기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그 법적으로 하자에 있는 임원이나 사원을 자르고 다른 사람으로 채워 넣든지 아니면 2달 안에 그 법적으로 하자에 있는 임원과 사원은 2달 안에 그 하자가 있는 사유를 없애오든지 그거를 2달 안에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2달 안에 해결하지 않게 되면 법인 전체가 결격사유를 봐요. 그래서 법인 전체가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등록증이 취소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12번째 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11번째 거, 특히 이 중에서 많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여기 4번째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8번째 거, 그 다음에 10번째 거, 11번째 거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출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강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